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경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왜 어렵냐? 차트에 대한 설명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 현상은 왜 올라간 거고 왜 내려간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에 어렵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지식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매번 강조를 해왔던 거고 이제서야 이런 개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기부터 할게요. 지금 막 선이 막 여러 개 있고 막 잡다하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피보나치보다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4시간 봉을 보면은 어디서 지지가 형성이 됐었죠? 지금 동그라미를 친 60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형성될 때 제가 피보나치로서는 전체 상승분의 38%랑 겹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살짝 이탈한 다음에 반등 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장을 보면은 반등 와중에 저항을 맞았잖아요. 지금의 저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락 방향성에 대해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장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보고 있어. 내가 확인했을 때는 이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밥 먹고 자느라 늦어서 한 오전 9시 지나서 딱 이 정도부터 확인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때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 내가 만약에 늦었다면은 이 추세가 깨지고 난 뒤에 뒤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락이라는 방향성을 되돌려 놓고 다시 하락을 할 때 진입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분을 보면은 고점으로부터 형성된 저가에서 62%를 되돌려준 부분이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포인트가 하락이라는 방향성에 재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숏을 진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인트에서 280달러나 전고 부근에 손절가를 형성해 놓는 게 좋겠죠. 제가 항상 방향성 진입할 때 뭐 이동평균선이나 추세가 꺾인 걸 확인을 한 다음에 1번 포인트나 2번 포인트에 진입을 한다. 이 개념하고 똑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번 포인트가 추세를 바꾼 타이밍에 되돌림으로써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지금 상승 구조랑 하락 구조가 다른 거지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항이 이 부분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당연히 관점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저항을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방향성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선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자, 이 포인트에서 숏을 걸 때 손절가는 어디에 걸라라는 말을 드리잖아요. 이게 만약 하락 방향성이 100%였다면 손절을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 포인트가 뭔가? 이거는 변곡점이 되겠죠. 지금은 저항을 받고 있는 형태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포인트를 다시 올려놓고 좀 강세 형태를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변곡점이라는 게 하나의 방향성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차트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을 참고하는 편이고요. 제가 스토캐스틱을 바라보는 스탠스는 거의 다 지금 결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스닥은 저가를 내리면서 이전까지 없었던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하락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상승할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조금 다른 게 나스닥은 여기서 상승할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은 하락이 좀 늦었어요. 그러면 나스닥이 좀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때부터 꺾이면서 더블 바텀이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까? 상승으로 보는 게 맞을까? 저는 그 답변에서 상승으로 보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 이렇게 이해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하락 관점이 형성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한 번 더 하락 관점이 작용을 해서 여기서 진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상승을 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저조차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이 여기서 한 번 더 저가를 내려준다든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뭐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냥 최대한 정상적이고 확률적으로 높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간 롱스톤을 주장한다. 계속 유지 중이고요. 아마 제가 관점이 꺾이기 전까지는 이 시나리오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봐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롱스톤 모드인 겁니다. 그다음에 알트코인 좀 볼게요. 일단 스택스 차트부터 설명을 할게요. 보통 코인 분석을 할 때 변곡점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추세선으로도 판단을 하지만 보조지표로서 RS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고점을 높여주는 차트에서 RSI 차트랑 좀 정반대로 가더라
라는 부분을 짚고 이러한 부분부터 추세가 꺾이는 방향 또 이 꺾인 방향에 대해서도 저점을 내리는데 RSI는 올라간다 뭐 이런 차트가 되는 거 또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저는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설명할 때 거래량으로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보조지표만 다른 거지 같은 이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택스 같은 차트 있잖아요. 지금 고점을 높여주는 차트에서 거래량이 거의 최악가까지 내려갔죠. 이런 거는 얼마 안 있어서 고점이 형성되고 이 상승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고점을 더 올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고점이 거래량이 정말 더 낮아진다면은 그때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더 높여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더 상승이 남았다라는 뜻이고요. 항상 반복됩니다, 차트는. 그럼 이 개념에서 다른 코인들을 한번 봐볼게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타셔야 되는 차트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잡코인 아니면은 준메이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잡코인의 경우에는 현재가 누르시고 한 10원 미만 또는 100원 미만의 코인들을 보시면 거의 다 잡코인입니다. 그럼 이런 코인들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번 쏘고 거의 다 그냥 설거지하고 횡보를 한다거나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에서 제가 희망을 갖는 것 그냥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들어왔는데 거래대금 보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내려줄 때 다 털지 않았어.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거고 아직 홀딩 물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점을 올려주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석적인 차트는. 다만 제가 잡코인을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잡코인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거래대금 들어와서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이 없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리퍼리움을 들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정석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상승을 할 때 거래대금이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횡보하면서 버티다가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끝났어야 돼.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낮아지면서 종료가 안 됐거든요. 차트를 보면 어때요? 정반대로 흘러가죠. 거의 한 40에서 50%가 하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잡코인을 매매 안 한다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코인이 선택지 1번이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알트장이 나오게 된다면은 잡코인 아니면 준메이저라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준메이저가 되려면은 잡코인이 피날레 마치고 내려가고 그냥 설거지만 해야 돼요. 근데 상승량 보면 애매하죠. 물론 2배가 됐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승량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잡코인이 1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준메이저를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메이저를 보실 때는 아무 코인 클릭하시고 정보란 누르시면은 시총이 나와 있습니다. 조 단위는 제외를 하고요.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미만의 코인들을 그냥 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모스코인, 시빅, 칠리즈, 아르고, 누사이퍼, 파워레저, 폴리메스, 보라 이런 코인들 엄청 많잖아요. 아마 시간적으로 한 5분 안에 다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피날레 형식으로 상승이 많이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잡코인의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머물러 있는 구조고 준메이저는 이런 형태에 있어요. 다음 수급을 선택을 해야 될 때 한번 급등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코인하고 준메이저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코인하고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사실 감에 100% 의존을 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 정도 장세에 이미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준메이저격 코인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가져갔거나 하락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차트를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잡코인들을 보면 어때요? 여기서는 미친 듯한 설거지가 나온 차트도 있을 것이고 현재 하락을 많이 한 코인도 눈에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은 거의 설거지격이고 많이 잘 버티고 있는 코인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지금 현재 이게 장의 전환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거는 준메이저에 만약에 잡코인을 선택을 할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바이낸스나 비트켓에서 선물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단 준메이저를 선택을 하고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코인들을 노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하락을 많이 한 코인, 최근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많이 해서 이 코인을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코인이 추후에는 수익을 내기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비트 반등 올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제의 오답은 뭐였고 어제의 정답은 뭐였다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코인 선택하는 거 말리지 않아요. 다만 손익비나 좀 좋은 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준메이저 좀 중기로 준비를 하시고요. 왜냐면은 잡코인 한 번 더 쏘고 그 다음에 장세가 준메이저로 올 수 있는 거니까. 준메이저는 약간
단기 또는 중기로 생각을 하고, 정말 단기로 생각을 할 거면은 아이템 선물로 매매하는 거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면서 반드시 반복이 되는 일일 겁니다. 지금처럼 상승을 기대하는데 하락을 했다가 다시 관점이 바뀌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거,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매매를 하면서 모든 포인트들에 해당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또한 이 상태에서 매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매일 영상을 보시면은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평경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넉넉방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방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이 규모가 큰 만큼 자료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